그런데 왜 도파민 중독이란 표현을 쓰냐? 어차피 우리는 도파민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심할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도파민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 도파민을 쫓아야 되는 건가?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우창윤입니다. 도파민 중독이란 이야기가 요새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도파민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도파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판도와 우리가 우리에게 갖는 그 만족감이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파민들을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고 어떤 도파민들을 또 우리가 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행동을 해서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질 때 정말 많이 분비가 되고요. 나중에 이 도파민이 나오게 했던 그 행동을 또 실행할 확률을 높아지도록 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하고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뇌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정 보상을 얻기 위해서 시작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뇌의 회로를 보상 회로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부터 해서 뭔가 성관계를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것, 그리고 취미를 갖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모두 이 도파민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몸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도파민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도파민 중독이란 표현을 쓰냐? 어차피 우리는 도파민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앞서 말한 대로 이 도파민은 매우 강력하게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조절을 해줘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도파민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판다, 내가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이 이 사람들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게 한다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반복해서 소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르게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지난 100년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서비스와 상품으로 정말 경쟁적으로 나왔어요. 도파민을 불편하게 자극하는 것들은 다 도태됐죠.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과자, 음료, 이런 초가공식품, 그리고 뭐 틱톡, 쇼츠, 릴스와 같은 쇼폼 형태의 컨텐츠들이에요. 뭐 네슬레, 코카콜라, 뭐 틱톡, 메타, 구글이 국가 단위의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빠르고 편안하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은요,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도파민이 증가하게 되면요, 반작용으로 우리의 뇌는 빠르게 이 분비된 도파민들을 제거하고 또 도파민들이 달라붙는 그 수용체의 개수 자체를 줄여버려요. 이게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분비된 도파민들이 감소하면요, 오히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와 지루함, 짜증, 그리고 심지어 고통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또 빠르게 이 도파민을 얻는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요. 다시 앞서 편안하고 빠르고 강하게 도파민을 자극했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이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점점 그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게 돼요. 음식이다 그러면은 더 달게,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고요. 어떤 쇼폼 콘텐츠라면은 더 자극적이고 더 랜덤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보게 돼요. 이 쇼폼 콘텐츠 하다가 이렇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랜덤성으로 넘기면서 이 중에 어떤 게 정말 재밌다 라는 요소, 이 가차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거든요. 틱톡이나 쇼츠나 이런 방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오히려 특정 창작자의 숏폼들을 보는 거는 도파민 분비가 좀 덜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하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면요, 앞서 말한 대로 도파민 수용체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전에 내가 어떤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꼈던 운동이나 취미,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들에서 얻는 도파민이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점차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기본적인 상태가 좀 처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강하게 도파민을 자극한 행동들을 탐닉하게 되고 좀 의미 있는 어떤 만족감을 주는 행동들을 할 동력이 우리가 사라지게 돼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우리 어떤 일상이나 나의 퍼포먼스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쉽고 빠르고 또 편안하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중단할 수 있는지, 즉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감을 좀 시험해보는 것들을 반복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주 혹은 2주 정도는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파민을 쫓아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몰입의 도파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했던 것들이 어떤 수동적인 도파민이라고 한다면은, 이 몰입의 도파민은 능동적인 도파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측면에서 좀 달라요. 미하이 교수님이 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뭔가를 구입하거나 소유하는 재미와 행복은 순간이고, 그렇지 못할 때 불행을 느끼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얻는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추구하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 즉 어떤 취미나 운동, 스포츠, 독서, 배움,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 이런 것들에 능동적으로 몰입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은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당류나 어떤 자극적인 랜덤 컨텐츠가 이것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면은, 몰입의 도파민은 그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측면에서 그 시작부터가 달라요. 몰입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은 지속돼요. 여기서 얻는 도파민들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할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감이라고 지금 연구 결과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나도 올해에는 이런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편하고 좀 이렇게 탐닉했던 이런 건강하지 않은 도파민이 뭔지를 정리해보고 좀 끊어보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좀 하다가 최근에 연말에 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고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좀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내가 이번에 끊고자 하는 중독적인 행동들을 적어도 1주에서 2주, 전 보통 2주를 추천드려요. 저는 다시금 유튜브 스튜디오 안 보기와 쇼츠 보지 않기로 할 거예요. 혹시 쇼츠를 보신다 한다면은 앞서 말한 대로 랜덤성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쇼츠 제작자의 그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는 랜덤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도파민의 자극은 약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두 가지부터 해서 다시금 이런 어떤 도파민 챌린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자기의 어떤 일상이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리고 이런 동력이 부족하다면은 나의 어떤 이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중독에 좀 취약한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 이런 저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좀 이런 주제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특히 비만이라든지 어떤 자기 삶의 행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